음, 지난 디퍼스널라이제이션에 이어서 어, 보통 이제 목을 통한 질식 같은 경우, 즉 경부 압박 질식이라고 하는 경부 압박 질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주입니다. 의사, 교사, 액사. 그러면 경부 압박 말고 뭐가 있냐? 비급 회색이 있죠. 비급 회색은 코하고 입을 막게 되면은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죽게 되죠. 보통 이제 이 고의정 사건에서 의붓아들을 지금 뭐 죽였니 안 죽였니 지금 이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 경우도 아마도 그 질식이지만은 비급회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그 비급회색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서 이게 손 못 쉬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손을 못 쉬게 된 건지 보통 비급회색이 많은 경우요. 뭐 아시는 것처럼 벽에 벽에 같은 거 쿠션 같은 거로 입과 저기 코를 막힌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는 뭐 이런 형태죠. 이런 형태는 보통 청색증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거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모세혈관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또 하는 형태는 이 아까 거품 말씀 뭐 터진다든가 이,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이 안쪽에 되기 때문에 약간 청색증이라고 하는 약간 파란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는 목을 매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교수형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목매담사가 되는 거죠. 교사는 그러니까 이제 끈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사람을 공격해서 경부를 공격해서 목을 조르는 형태가 되겠죠. 그러면은 엑사는 손으로 손으로 목을 조르는 형태. 근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교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. 자교사는 스스로 그 이 끈은 같은 걸로 목을 졸라 갖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. 이제 사실 자교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제 자교사 같은 경우가 좀 실제 사례에서는 자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뭐 드리는 건 이 디퍼스널리제이션과 연관해 갖고 아무래도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손의 감각을 중시하는 연쇄성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어, 이제 칼, 예기, 흉기 같은 경우를 동원해서 이 자신의 이 살인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 아울러 갖고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손으로 뭘 졸라 갖고 죽이면서 그 사람의 죽어가는 눈을 바라보는 죽어가는 형태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아니면 상당히 높은 단계라고 이제 살해 연구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나타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중간 정도가 존재하는 것은 강호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. 강호순의 이 그 살인 방법은 스타킹을 이용해서 일종의 교사를 하는지만 그 교살이 그 스타킹이 신축력이 있으니까 그걸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서서히 힘이 빠지게 되면 서서히 목이 조여 들어오죠. 그러니까 교살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은 시간이 좀
거치면서 고통스럽죠.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강호순이 이걸 스스로 개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형태의 교과서 같은 데라든가 인터넷에서 뭐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사례 같은 데에서 20년 전 정도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살인범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무줄 같은 거를 해서 하는 방식을 하니까 강호선이 이것을 일종의 방법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진화하게 된 거죠. 그게 이제 말하자면 MO이기도 하고 또는 그 자체 시그니처. 그러니까 이제 콜링 카드.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형태가 되죠.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말하는 이 상태에서는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? 사실은 그것은 일정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.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이코패스들의 이 일종의 그 감각적인 흥분에 의해서 그것을 스스로도 제어 못하는 상황.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인가? 아니면 자기가 그 무의식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건가?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해리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죠. 실제로 그래서 이 시체의 이 상흔을 봤을 때 엑사 단계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어떤 방법적인 진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사실 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물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물건에 대한 친화력, 그 물건이 어떻게 그 공격자한테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고,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살인범들 이런 형태의 심리적 특이자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거칠고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되는 방법, 그리고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되는 부분은 상당히 케이스가 드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의 범죄를 접근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, 자 다시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디퍼스널리제이션 중에서 이 디퍼스널리제이션과 관련된 이 엑사 부분, 교사 부분, 이 연관성을 사실은 연구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존재합니다. 그냥 저도 가설 같은 정도는 좀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히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갖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각각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라우절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연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즉, 그 범죄자가 왜 그 방법을 택했는가? 왜 강호순이 이 스타킹을 택했는가? 그럼 결국은 그것은 본인의 어라우절 포인트, 즉 각성 포인트가 거기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그 어라우절 포인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각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, 그렇지만 어쨌든 어라우절 포인트가 있는 것은, 그리고 그것이 꼭 하나일 것인가? 그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범을 면담할 때 요 포인트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. 요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, 그 자체가 이제 연쇄살인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,
그리고 이들이 사이코패스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일종의 지표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거를 사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. 어, 조금 더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겁이 나는 것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조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글쎄요. 저는 범죄는 특히 이런 살인 범죄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, 범죄 예방을 통해서 알 때 사실은 범죄가 예방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깊게 빠지지 마라. 깊게 빠지지 마라.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또는 수사 방법으로서 연구하는 거지 본인의 각성을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듣고 하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.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